요즘 사람들은 보면은 TV를 잘 안 보죠. 저도 잘 안 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스타가 노잼된 이후로는 잘 안 보는 것 같은데, 지금의 뭐 라디오스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투락한 폼이라든지 상당히 좀 진부함의 어떤 대명사가 되지 않았나. 그렇지만 그 전에 황금어장에 딸려 있을 때, 그때 라디오스타는 정말 김구라, 탁재훈, 김훈구, 뭐 이얘기 유호성 씨 편, 뭐 정말 이거를 공중파에서 이런 방송을 하나 싶을 정도로 참 절정의 폼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굉장히 좀 노잼화가 됐고, 결국 이런 라디오스타의 부진은 결국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입지 않는 옷을 입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개 투구수가 30개밖에 안 되는 이 파이어볼러한테 이 100개를 던질 수 있는 선발 투수를 시킨 거예요. 갑자기 누구 생각나가지고 좀 슬프긴 한데, 당시 라디오스타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은 이 황금호장 무릎팍도사 뒤편에 붙어서 뭐 10분 내지는 뭐 20분 정도의 짧은 쇼타임, 지금으로 치자면 한 유튜브 한 편 정도의 그런 어떤 짧은 호흡에 블랙 코미디가 가미된 이러한 느낌이었고, 그 특유의 B급 감성, 이 라디오스타의 컬트적인 인기의 핵심은 그 누구도 비추지 않았던, 그 누구도 조명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가져와서 방송으로 만들어서 내보냈다는 거. 그 티아라가 처음 데뷔하면서 찍었던 게 그 라디오스타인데, 와, 저는 아직도 그 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 뭐 매운맛이라고 하죠. 그 매운맛의 영상을 억지로 선발, 그러니까 1시간짜리 롱타임으로 프로그램을 가져가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전체적인 영상의 농도 좀 희석되고 묽어질 수밖에 없고, 1시간짜리 예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방송국의 어떤 간판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간판 프로그램으로서 가져야 한 어떤 책임의식, 그렇기 때문에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한다기보다는 다른 매체에서 검증된 사람을 자꾸 가져다 쓰려다 하고, 그러다 보니 내용은 진부해지고, 이런 어떤 좀 악순환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왜 사람들이 더 이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더 이상 TV를 보지 않느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스킵이 안 돼서입니다. 스킵이 안 돼서. 이게 뭐 별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기성의 방송국이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물리적으로 촬영을 하고 편집이 완료된 하나의 어떤 개체라는 것이고, 이건 결국 필연적으로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는 이러한 영상물을, 우리가 옛날에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듣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루하더라도 그래 봐야지 뭐 예전에는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유튜브, 넷플릭스, 왓챠와 같은 OTT 서비스로 우리가 스킵이라는 기능을 학습을 하게 됐고, 학습된 사람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학습은 이 사람들을 절대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비가역적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이제 사실 TV라는 어떤 매체에 있어서 남은 어떤 무기라고 해야 될까요? 뭐 스포츠 경기라든지 국제대회라든지 도쿄올림픽이 곧 진행이 될 텐데, 이러한 것처럼 어떤 독점적인 중계권이 있거나 뭐 촬영과 동시에 송출이 되는 이런 라이브한 형태의 그 자체로서 좀 희소성이 있는, 아니면 아예 어떤 시장의 매체와 다르게 공정성이라든지 전문성을 담보로 하는 뭐 뉴스라든지 시사교양과 같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그나마 TV라는 매체에 남은 유일한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뭐 요즘 뭐 사람들 뉴스 같은 것도 자기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목에 포화 리뷰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 포화 리뷰는 사람마다 누구나 나에게 꼭 맞는, 내가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고 소비하고 싶어 하는데, 이 매스 프로덕트, 그러니까 공산품,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제품들은 그 자체로서 다양한 수요를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두루두루 어느 사람들에게 모나지 않게 이렇게 적당히 여러 수요를 만족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는 어떤 제너럴, 유명성이라고 봐야 하는데, 나에게 꼭 맞는 제품, 이건 결국 퍼스널리티, 이것부터 일단 매칭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이건 좀 딴 얘기이긴 한데, 저도 이게 그렇게 많은 나이
나이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살다 보면 나에게 꼭 맞는다라는 개념 자체가 좀 허상이구나, 점점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아집니다. 일단 첫 번째가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객관화가 안 됩니다. 나는 나라는 사람을 얼마나 정량적으로 그리고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은 이게 잘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나는 아는 게 많지 않다, 나는 무지몽매한 존재이다. 누군가 이걸 인신론적 겸손, 인신론적 겸양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시는데, 설령 내가 정말 유식하더라도 내가 유식함에도 불구하고 무식하다고 인지했을 때 오는 그 손해보다 내가 무지하다고 치부하고 그에 대해서 극복하고 개선하는 이 편익이 사실 더 크다는 거죠. 통계에서 1종으로 2종으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내용인데, 예를 들면은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차량은 차량의 서스펜션이 어떻고 차체 강성이 어떻고,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구매를 하는 이 완성차 업체들은 정말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 자동차 공학자들이 설계하고 시험하고 또 검증하고, 우리나라에서 도로 위에서 굴러가기 위해서 수많은 어떤 검증해야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일반인의 영역에서 차량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건 사실 솔직히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내가 화장품을 사는데 나는 가을 웜톤이야, 여름 쿨톤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판단에 대해서 어떤 과한 맹신을 가지는 것은 조금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도 나를 잘 모르고 나와 매칭의 대상이 되는 이런 것도 잘 모르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와 꼭 맞는다 아니다 하는 것 자체가 좀 살짝 모순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결론적으로 90% 정도면은 감사합니다, 85% 정도면 괜찮네, 한 80% 정도도 나쁘지 않지, 이 미세하게 맞지 않는 이 10% 20%를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소모하는 시간들, 이러한 기회비용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우리의 노력들이 어떤 결과물에 있어서의 어떤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좀 체감적으로 알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 대비 성능 그리고 가격 대비 만족도라는 측면에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대체적으로 좀 세츄레이션 되는, 포화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화 리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최대한의 효용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방법론 일을 하는 이유도 대전제는 결국 우리가 한정적인 재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돈이 너무 써도 남아 돌아?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죠. 제일 비싼 거 사면 되니까, 제일 좋은 거 사면 되니까. 근데 우리 모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순서는 바로 이 미박스 S입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 TV를 흔히 얘기하는 스마트 TV로 만들어주는 어떤 마법의 아이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정확한 명칭은 스마트 셋탑박스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 일반 TV에서도 OTT 서비스, 그러니까 넷플릭스, 왓챠, 아마존, 디즈니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왜 이거를 제일 먼저 하냐면은 제가 빨리 리뷰하고 봐야 되거든요. 요즘 이걸로 로스쿨 보고 있어가지고 빨리 리뷰하고 보려고 얘를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 OTT 서비스라는 것이 TV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든지, 아니면 IPTV에서 어떤 복합 상품으로 출시를 하든지,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기술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들이겠습니까, 이런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들이. 근데 문제는 이런 OTT라는 킬러 컨텐츠를 이제 인질로 삼아서 자꾸 쓸데없이 비싼 TV를 팔고, 그러니까 스펙을 덤핑해서 팔고, 쓸데없는 IPTV 요금제 만들어가지고 팔고, 특히 이런 구독 서비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중장년층들을 상대로 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떤 염증을 느끼는 게 사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내가 어떤 새로운 TV를 산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IPTV 서비스를 가입을 한다든지, 그럴 때 이런 사실을 알아두게 된다면 설령 이런 제품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의미한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결과는 같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의 가치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저는 왜 이 샤오미 미박스를 선택을 했느냐, 정답은 아무거나 사도 됩니다.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이 스마트 셋탑박스에는 뭐 여러가지 종류들이 있겠지만 뭐 미박스, 구글 캐스트, 호메틱스, 딜라이브, 구글이 이 기계를 직접 만들겠어요? OEM 맡기겠죠. 그러니까 결국 어느 제품을 사든지 거의 비슷비슷하고 이런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지 않은 소형 가전제품들, 특히 이렇게 10만원 이하의 제품들은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어떤 제품의 성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보다는 가격 그 자체, 어떤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집이라든지 뭐 자동차 혹은 뭐 대형 TV와 같은 벌크한 소비재에 비해서 가격, 숫자, 정성적인 평가보다는 정량적인 평가가 더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자체가 중요한 지표가 되고, 그렇다 보니 얘들끼리의 어떤 가격 분포가 되는 레인지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특별한 몇몇 경우를 제외를 하면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체로 다 비슷하다. 특히 이런 가전류 같은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 야잘잘처럼 가잘잘, 가전은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 제품의 완성도라든지 여러 사용자의 환경에 노출이 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호환성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러한 어떤 노하우, 데이터, 이런 것들은 좀 축약이 된 제조업체와 그렇지 않은 곳에는 어쩔 수 없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래서 저는 구글 크롬 캐스트와 샤오미 미박스 이 두 개 정도가 가장 제일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미박스를 선택을 한 이유는 제가 이거를 두 번째 사는 겁니다. 첫 번째 거는 샀다가 집에 들고 갔는데 집에서 놓고 가라 그래가지고 집에 놓고 왔고요. 이게 조금 더 익숙해서 두 번째로 이거를 샀고요. 똑같은 걸 두 번 샀으니까 뭐 그만큼 괜찮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미박스랑 구글 크롬 캐스트는 가격이나 성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다만 이 미박스 S 말고 미TV 스틱이라고 똑같이 샤오미에서 나오는 제품인데 그거는 개 비추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4K라고 되어 있죠. 4K까지 지원을 하는데 TV 스틱은 FHD까지 밖에 지원을 안 해서 이런 디스플레이 제품들에 있어서 해상도, 레졸루션이라는 것 자체가 자동차로 따지면 약간 배기량 같은 상징성을 가지는 키 인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둘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언박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본체 같네요. 본체 입력 단자 같은 경우에는 전원, 그 다음에 USB, HDMI, 오디오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딴 건 뭐 없네요. 그리고 설명서 있고 얘도 뭐 설명서 같네요. 이거는 HDMI to HDMI 본체 기기랑 TV나 모니터 이걸 연결하는 채널이고, 이게 전원 공급 케이블이고 마지막으로 리모컨까지. 리모컨이 참 잘 만들었어요. 요게 전원 버튼, 이 구글 어시스턴트, 방향키, 메뉴 뒤로 선택,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그 다음에 전원 버튼 있고요. 요거는 블루투스로 동작을 하고, 여기 배터리 넣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렇게 배터리까지 넣어주고 이걸로 로스쿨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IPTV를 지원하지 않는 샤오미 미박스의 전원을 넣어야 됩니다. 오씨! 아우! 전원에 불이 들어오네요. 이 상태에서 아까 HDMI to HDMI 케이블을 기계와 이렇게 메뉴 버튼이랑 동그라미 버튼을 같이 눌러주면 연결이 됐고,
있네요. 한국어 골라주고 리저는 미국어로 합시다. 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구글 앱에서 오케이 구글 기기 설정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 신기하네. 계정 선택해주고 작업 완료됐네요. 다음은 동의 오케이 눌러주고 찍었는데 뭐 다른 선택할 수 있네요. 네, 넷플릭스도 볼 수 있고 유튜브. 첫 번째 포화 리뷰 시간은 이 정도까지가 될 것 같은데, 결국 이 포화 리뷰의 어떤 지향점, 최대한 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과정을 최대한 생략하고 시간을 절약을 함으로써 이렇게 세이브된 시간을 정말 우리네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문제들, 중요한 의제들 이런데 온전하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한 방법론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거를 뭐 그냥 제 나름의 어떤 생각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벌써 지금 구독자분이 365명이나 구독을 해주시고 계신데 갑자기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돼서 신기하기도 하고 제가 딱 1000명까지만 조금 국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00명 넘어가면 그때 이후로는 구독해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 말씀 안 드릴 것 같고요. 그냥 원래 목표가 처음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원래 안으로 구독자 1000명을 달성을 하면 참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1000명까지만 어떻게 좀 도와주시면 참 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벤디악 선수 혼자 센터백과 진첸코 왼쪽 수비 사이는 상당히 벌어져 있었거든요. 좀 그런 말 쓰지 마 진짜.